지난달 3일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 군이 2살 배기 아이를 이 3층 건물에서 밖으로 던져 아이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이 상윤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상윤이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날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보도에서는 제가 큰애를 잠시 돌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대1 수업이라서 선생님하고 이제 큰애랑 수업에 들어가면 저는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사건 당일 CCTV 영상입니다. 복도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던 상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가보니 이렇게 옆에 대기실이 있었고 이곳에서 엄마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데요. 보고 우리 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인기척이 없었는데 어떻게 딱 다가와서 아기가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아기들이 오면 귀여우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이뻐서 그러구나 싶어서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아기를 안고 탁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극하면 안 되겠다 얘를 가해자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요. 얘를 잡았어요. 위험해. 빨리 내려놔 하니까 저를 한 번씩 보더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를 딱 이렇게 던져버렸거든요. 정말 끔찍하네요. 아이를 던진 사람은 발달장애 1급이었던 19살 이군이었습니다. 이군에 의해 10m 아래로 떨어진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그 조그만 애가 저를 보면서 눈을 뜨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 엄마 어떡해 이렇게 하니까. 검찰은 발달장애인 이군이 3층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군의 경우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내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뭐 형량을 줄이면 얼마나 더 줄이면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한 거예요. 배정 가족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내 자식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발달장애인 이군, 평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알고 발달장애 1급이란 것까지 밖에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키가 뭐 180에 100kg 그 정도 덩치가 크니까. 그 아이는 전에 이제 수업을 잘 받았던 아이고 학교에서는 아마 양순한 아이였던 거고. 아직 누구 한 번을 때려본 적이 없는 아이. 정신과적으로 약을 먹는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스스로 순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위험한 아이면 손을 계속 묶고 다니라도 다니죠. 그런 아이가 아니네요. 근데 주변에서는 얌전한 편이었다는 이군.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돌발 행동이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은 어느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그 발달장애 1급의 청년이 보호 감독 없이 혼자서 그렇게 복지관을 걸어 다니고 그랬던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활동 보조인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었다는 발달장애인 이군.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이군은 혼자 있었는데요.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 관리를 했어야 될 사람들은 전혀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장애인조차도 살인죄로 들어간 거라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관리만 했었더라도 그 장애인이 던지는 일은 없었고 저 애가 죽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관리 못한 주변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저는 그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있을까요? 복지관의 특성상 발달장애인과 어린아이들이 자주 마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 없이 배회하던 이군을 관계자 중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수업을 받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관하고 관계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은 왜 왔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죠. 활동 보조인을 따라온 거라고요.
그렇다면 활동보조인이 이군을 복지관에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요. 분이 이제 활동 보조 하시는 분이 다른 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여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애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담당하는 아이가 둘이라고요? 네, 규정대로라면 한 명의 장애인만 돌보게 되어 있는 활동보조인. 하지만 그날 2군까지 2명의 장애인을 한꺼번에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졌고 2군이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건데요. 활동보조인은 그 활동보조인 아닌 거는 맞고요. 그 데리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지금 다른 그 활동보조인한테 잠깐 맡긴 거거든요. 잠깐 늦게 간다고 데리고 있어서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혹시 그 맡겼던 거를 복지관 여기서 저희는 모르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왜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하든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맞죠. 자, 원래 2군의 활동보조인은 젊은 남성인데 예. 또 다른 활동보조인인 50대 여성에게 대신 2군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두 활동보조인이 다름 아닌 모자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요.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따지듯이 물었죠. 아줌마 어디 있었냐고.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애는 혼자 있었냐고. 그러니까 잠시 자리를 잠깐 비웠다면서 경찰 진술에는 1층에 커피 타러 갔다고 하고. 경찰은 복지관 관계자와 활동보조인을 불러 과실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활동보조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집에 너무 아파요. 그때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하지만 취재는 완강히 거부. 예측 가능한 인재였던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 말고 막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썼으면 그 아이가 다쳤겠죠. 죽었겠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